안녕하세요, 부자지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지간의 아들 류영호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불매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말 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일부 언론들과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을 4가지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오해 첫 번째, 고시히카리는 일본에 로얄티를 지급한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시히카리를 재배하거나 재배한 쌀을 먹는다고 해서 일본에게 품종에 관한 로얄티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7일자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을 외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로얄티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종의 종자 관련 국제 특허 기구인 셈입니다. 품종 보호권의 유효기간은 출시 후 20년이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보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품종 등록과 재산권 등록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들여온 지 20년이 지난 품종 같은 경우는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시히카리는 국내에 60에서 70년대에 들여왔기 때문에 이미 들여온 지 20년이 충분히 지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청이라 불리는 아키바레 그리고 히토메브레 역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 두 번째, 국산 품종의 밥맛이 더 좋다? 최근 농진청 발표에 따르면 국산 품종을 2022년까지 경기 지역에 확대 보급해 일본 품종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 환경과 재배 관행 때문입니다. 남부지방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동진, 오대쌀 등의 우수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어서 매우 잘 교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기존 품종을 압도할 만큼의 대체 품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떨어져 수매하는 곳도 적고 수매가도 낮아서 농민들이 섣불리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배 관행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매가는 밥맛이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수확량이 많아야 수익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료를 많이 살포하게 되고 밥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밥맛이 좋은 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많이 살포하게 되면 밥맛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좋은 품종들은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해 세 번째, 일본 품종이면 다 로얄티를 지급한다?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쌀 이외에도 고구마와 야채 등 대부분의 먹거리가 일본 품종이 우리 식탁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일본 품종이고,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한라봉, 레드향 등 감귤류의 94%가 무려 일본 품종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작물들이 모두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품종은 대표적으로 팽이버섯,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팽이버섯의 경우는 80%가 치쿠마슈라는 일본 품종이며 매해 80에서 90억의 로얄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일본 품종이고 30억 정도의 로얄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85%,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일본 품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농산물들이 일본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해남 꿀고구마라고 하는 베니아루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밀수해온 품종입니다. 오해 네 번째, 국산 품종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일본 품종을 안 심고 내년부터 다 국산 품종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실패도 많이 있었고 여전히 교체를 위한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좋기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품종의 상품성, 안정성 등을 철저하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품종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또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새로 보급된 품종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케팅 되기까지 되려면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농산물 역시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됩니다.
품종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가 몰라서 구매를 하지 않아 수요가 줄게 되면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서 신품종의 공급을 줄이고 기존의 품종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존 품종들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농민들은 소득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품종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국산 품종이 개발되어서 널리 보급되고 수출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산물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 농민 차원에서도 국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에게도 시간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일본 품종이더라도 우리 땅에서 우리 농민이 재배한 국산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소비자들과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노력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